못 죽였어. 다 아니야. 이거 하려고. 뭐 하려고 그랬어? 이거 다 잡아 죽이려고. 살인 조직은 시골에 있는 조직 두목의 낡고 허름한 집을 허물고 조직원들이 돈을 벌어서 살인 행위에 적합하도록 새로 건물을 지었다. 조직에 지친 부자를 경멸한다. 100만 달러를 모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배신자는 죽인다.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첫 번째 범죄. 미스터 송, 미스터 강일, 미스터 백은 퇴근 중이던 23세 여성을 다리 아래로 끌고 가 강간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두목인 미스터 기밀에게 보고했다. 미스터 기밀은 얼굴을 본 이상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여성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미스터 기밀, 미스터 기미, 미스터 강희는 여성을 차량에 삽과 함께 싣고 산으로 향했다. 두목인 미스터 기밀은 미스터 기미에게 여성을 다시 강간하라고 지시한 뒤 사람 죽이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겠다. 라며 여성을 목 졸라 살해했다. 그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안매장했다. 배신과 살해. 그런데 조직원 중 미스터 송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악몽에 시달렸고 결국 조직을 이탈하여 도주했다. 미스터 기밀은 미스터 송이 경찰에 밀고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조직 지침에 따라 배신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결심했다. 나중에 미스터 송과 연락이 닿았고 용서해주겠다며 돌아오라고 설득하여 다시 만났다. 그러나 다른 조직원이 뒤에서 벽돌로 머리를 내리쳤고 여러 명이 흉기로 폭행하여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불태운 뒤 안매장했다. 이때부터 조직원들은 배신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인을 거듭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겁도 죄책감도 없었다. 범행 직후에도 태연히 개고기를 구워 먹었다. 본격적인 범행의 시작. 그들은 최고급 호텔 근처에서 납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장소를 낚시터로 옮겨 고급 자동차를 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을 노리며 잠복했다. 몇 시간 뒤 고급 승용차가 나타나자 차량으로 막아서고 칼과 가스총으로 위협해 36세 남성과 27세 여성을 납치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고 결국 살해하기로 결정했다. 조직원들은 여성을 강간했고 남성은 강제로 술에 취하게 만든 뒤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질식시켰다. 범행을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남성을 골프백에 넣어 산골로 옮겨 그의 차량을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다. 범행을 마친 뒤 그들은 또다시 여성을 강간했다. 1994년 성인 남성들이 잇따라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남성은 집에 나흘간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으나 이미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가 바로 납치된 36세의 남성이었다. 사망은 의문투성이었다. 그는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300km 떨어진 산골에서 발견되었고 외상은 없었으나 얼굴이 까맣게 변해 있었다. 목격자는 강한 알코올 냄새가 났다고 했고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로 처리하려 했다. 같은 날 또 다른 실종이 발생했다. 실종자는 한 기업의 사장과 그의 아내였다. 실종 직전 직원에게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교통사고가 일어나 합의금이 필요하다. 10만 달러를 준비해라. 직원은 지시대로 돈을 준비했으나 사장은 계속 만남 장소를 바꿨다. 결국 얼굴을 마주했을 때 사장은 납치되었다.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 고 속삭였다. 그는 아내가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범인들은 큰 돈을 손에 넣자 부부를 모두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납치하였던 미슬이를 범죄에 더 깊이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은 그녀에게 총을 쏘게 지시하여 사장을 사회하게 만들었다. 이후 시체는 잔인하게 토막났고 미스터 기미는 인육을 먹기까지 했다. 그들은 주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를 벌이며 뒤편에서는 시체를 소각로에서 태웠다. 그러나 미스리는 우연한 기회에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직원들은 체포되었고 다수의 무기와 다이너마이트가 압수되었다. 내 손에 못 죽여서 시작도 못하고 간 게 한이 되고 이렇게 빨리 잡혀서 돈 많고 사람 무시하는 못 잡아서 한이 몇십 분이야. 압구정된 야타족들 그런 줄 모르고 다니면서 흙 튀기고 그 자식들을 못 죽여서 이거 하나도 빼놓없이 좀 방송해 주십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들은 인육을 먹은 이유는 인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라고 진술했다. 미스리를 제외한 전원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미스리는 납치되었던 미스리가 아니라 조직원에 있었던 또 다른 미스리이다. 지존파 사건은 한국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잔혹성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비극적인 사례이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탈출과 증언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범행은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을지도 모른다. 생존자 미스리는 지금도 PTSD에 시달리며 악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내 생각은 그